내가 열망을 느끼며 노력했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54번 유전자 키, 탐욕에서 승천으로. 열망한다는 것은 더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부에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높은 의식의 씨앗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름길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며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준비도 되기도 전에 일을 하게 됩니다. 열망은 정직함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깥의 그 어떤 것도 고통을 멈추게 하지 못하며 삶이 주는 어려움은 반드시 가슴 속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직면하고 변형시킬 때 오직 그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그것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54번 유전자 키 선물, 열망.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입니다. 오늘은 54번 유전자 키 4번 나이는 날입니다. 탐욕이 진정한 열망으로 변하고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속에서 승천의 시띠로 이어지는 여정. 저는 동안거 기간 종결 코드의 흐름 속에서 54번 유전자 키를 묵상하며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열망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탐욕, 야망 이런 것들은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물질적인 것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단 좀 더 이상적인 가치,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길 원했고, 디스크나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조직검사 등의 건강 이슈가 올라올 땐 불안과 통제 욕구의 형태로 탐욕이 올라왔습니다. 돈에 매여 살지 말자는 지향점이 있었을 뿐 먹고 자고 입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저는 본능적인 욕망과 종종 타협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망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순간들에조차 저의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틀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한다 여기는 저에게 깊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외부와의 깊은 연결과 인정을 갈망하며 주와 부가 바뀌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탐욕과 집착. 그러나 이 모든 집착을 붙들고 있는 것도 그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동안거의 묵상 주제였던 거부의 이슈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니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감이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삶은 또다시 잠시 멈춤한 채 저와 머물도록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홀로 침묵하며 제 안에서 일어나는 패턴과 메커니즘을 좀 더 정직하게,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번 종결 코드를 묵상하며 지나온 1년의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되짚어 정리하다 보니 결국은 이 모든 경험들이 제 내면의 깊숙한 열망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큰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근원적인 열망이 제가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라고 여겨졌던 경험 속에서도 제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느낌들도 수용하며 그런 저와 깊게 머물게 되는 경험은 저와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탐욕도 집착도 내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부정적인 감정들도 자꾸 반쪽만 보려고 하는 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해주며 두 발로 서서 균형을 잡도록 계속 삶의 경험으로 일깨워주는 선물이었고 통증 또한 저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두 존재할 가치가 있는 나를 성장으로 이끌며 방향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홀매 묵상을 하다가 어린 시절 저에게 욕을 하고 폭언하시던 아빠의 모습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기억들을 상처로 붙들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다 표현되지 못한 아빠의 마음을 이미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으로 확 느껴졌습니다. 아빠 안의 사랑도 고아처럼 자라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에 미숙했던 그 표현들도 그럼에도 함께하고 싶어 했던 마음도 마음처럼 되지 않기에 올라오는 슬픔도 분노도 미안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감도 함께 들어왔어요. 이미 있었는데 62.6번이 코어 핵심 상처였던 제가 표면적인 상처를 붙들고 숲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격하게 대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 아빠였는지 저였는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계 속에서 느꼈던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보였을 뿐 연민심과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며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 계속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저도요. 정말 특별했던 시간.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 치료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존재 자체가 온전함이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나의 어떤 모습, 인정해주지 않던 부정적인 감정들, 이미 함께 수용하고 머무는 경험을 하고 있긴 했지만 저도 아빠도 존재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또 한 번의 초대는 저에게 깊은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존재로 내 내면의 소리에 더 명료하게 연결되며 깊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용되고 사랑받기를 갈망했는데 제 존재를 수용하니 이미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저에겐 그 모든 걸 마주할 힘도 사랑도 이미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라는 울림. 그렇게 54번의 탐욕 밑에 있던 저의 깊은 열망과 사랑을 만나고 나니 주변이 새롭게 보입니다. 다시 저의 삶의 일 7번 안내의 길을 묵상할 때도 미세한 결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저의 관계성, 안내와 조력 밑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나 통제 욕구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타인이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때로는 실망과 아쉬움, 분노와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던 거구나. 그 순간들이 이해되었어요.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된다. 나와의 깊은 연결로 내 안에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고 흘러갈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해져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게 될 것이라는 것. 타인의 반응이나 변화에 연연하지 않되 모두가 자신 안에 성장의 씨앗을 갖고 있음을 믿고 그 열정을 함께 비춰주는 것이 나의 삶의 일이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키 공동체 안에서 제가 저를 깊이 비춰볼 수 있게 사랑과 신뢰로 함께 연결되어 준 관계들이 보이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며 각자의 시간표대로 성장해가는 열망을 봅니다. 탐욕이 때로 지름길을 찾아 빠른 열매를 맺고 싶어 하겠지만 자연의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신뢰하고 그 경험들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과 바람에 나를 허용하고 땅속에서도 우리는 자라고 있음을 신뢰할 때 결국은 우리의 씨앗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 그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겠지요. 우리가 열망하던 대로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떤 나무도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혼자만의 나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의 씨앗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숲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섭리가 더욱 감사한 54번 주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